네, 이성수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의 예비비 사용 지적민원 처리 건입니다. 다른 데에서도 계속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긴 한데요.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소송 수행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 등 해가지고 우리가 한 2억 1천만 원 우리 무주군의 소중한 세금이 이제 지출된 사건이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오류 발급에 관해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2억 1천만 원 손해배상 사건인데, 여기에선 크게 그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째는 당초 원인행위, 즉 오류 발급을 하게 된 전산상인데 그 발급 입력한 분이라든가 발급한 사람이 첫째 원인이 됐고, 두 번째는 소송이 걸려서 재판 과정에서 대법원에 상소하는 과정에서 이건 잘못된 결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다시 돌아가서 이때 담당자분들이 이 사건으로 우리 이제 세금이 2억 1천만 원이나 지출이 됐는데 처벌을 받았다든가 징계를 받았다든가 또는 구상권 행사한 적이 있습니까? 예, 그때 담당자들을 올해 그 주의 처분을 2명이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주의 처분을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주의 처분은 공무원 징계 사유 중에서 수위가 어느 정도 되죠? 주의 처분이라는 게 징계 사유가 여러 가지 있을까? 그러니까 파면부터 해가지고 제일 이제 약한, 가장 약한 거죠. 우리 무주군에 2억 1천만 원의 손해를 끼치는데 제일 약한 주의 처분. 이라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상소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당시에 대법원 상소? 네, 저희 행정에서 했는데요. 그거를 이제 전문인하고 변호사하고 자문을 구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변호사하고 상의를 했는데 변호사 상소함으로 인한 변호사 수임료가 또 추가로 나갔겠죠. 무주군 소송 사무 처리 규칙 제16조에 따르면 판결의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에 이익이 없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상소를 포기하여야 하는데 이를 묵과하고 상소를 했습니다. 1심, 2심, 3심 내내 처음에 1심 때 주장한 내용 외에는 추가된 게 없었거든요. 2심 때도 3심 때도. 그런데도 상소를 했다. 계속 1심, 2심 패소하면서도 이것은 변호사 수임료를 주기 위한 이런 거밖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2심까지 가는 건 이해가 하겠는데 대법원 상소까지는 무리였지 않았나. 그러면 이 대법원 상소를 결정하신 분도 나름대로 책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사회적인 논란이 있었던 임병장 총기 난사 사건 다들 아시죠? 이 임병장 총기 난사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 지휘 라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보직 해임됐습니다. 심지어는 사단장까지. 사단장이 임병장한테 총기 난사하라고 시키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책임을 지고 보직 해임 당했어요. 세월호 사건, 총리가 그거 배 침몰하라고 했겠습니까? 근데 총리가 사임을 했어요. 물론 그 이후에 다시 재임용이라는 아주 웃기는 총극이 벌어지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정도입니다. 세월호 사건과 관련돼서 담당 검사, 경찰서장 지금 다 해임됐어요. 그렇죠? 사직을 했든지 해임을 했든지. 군대나 공직, 대기업 등 모든 조직이 올바로 가동하고 조직원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기 위한 그런 첫 번째 조건이 공정한 기준에 의한 신상필벌입니다. 이것은 우리 민원봉사과장님한테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인사부서 기획실장님, 부군수님 다 들으셔야 될 부분인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신상필벌이 가장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2억 이상 탕진한 본 사건에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처벌도 뭐 주의 1명, 구상권도 없다는 것은 신상필벌의 기준이 대단히 우리 무주군은 흐릿하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저도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막대한 이렇게 예산을 소비했고 여기에 따른 그 담당 그 책임자로서도 정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정말 이런 일을 전혀 감지 못하고 그 전산상으로만 가지고 그 발급을 하다 보니까 더 좀 세심하게 도면이랑 이런 걸 검토했어야 되는데 이 담당 부서 업무가 솔직히 그 양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 하나가 이거를 일일이 다 점검하고 확인하기란 좀 버거운 양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또 오류가 발생됐고요. 앞으로는 이런 또 연계된 업무에 대해서는 좀 업무 연차를 충분히 하고 세심한 그 확인을 통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력을 해도 계속 이러한 사건이 재발이 됩니다. 오전에 우리 그 결산 검사할 때 친환경 농업과라든가 마케팅 부서 우리 그 조례에 의해서 농업보조금 지원에 대한 그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통합전산 입력하게 돼 있는데 입력률이 뭐 46%인가 밖에 안 됐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이런 신상필벌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거든요. 예산 80%도 사용하지 못하는 예산을 짜도 또 그렇게 시행을 해도 거기에 대한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다음에 또 그렇게 예산을 또 편성을 합니다. 분명한 그런 그 신상필벌에 대한 기준이 좀 있어야지 열심히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고의나 중과실이 있어야만 징계에 처한다는 우리 그 규정이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심의 결과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 뭐 이렇게도 판결을 했기 때문에 주의를 주신 것 같은데 보니까 지난 행정감사 때 박찬조 의원께서 우리 민원봉사과장이신 그 당시 서성식 과장님께 질의응답한 속기록이 있습니다. 보니까 박찬조 의원님께서 질문하다 보니까 대답하신 부분이 뭐가 있냐면 2회, 2번에 걸쳐서 오류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재정비를 해달라 이런 공문을 보냈다고 그래요. 네, 민원봉사과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이게 전산이 도스에서 인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돼가지고 그 관련 부서에다가 관리계획 관련 부서에다가 2차례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오류가 날 수 있는 상황이니만큼 그 자료 정비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2번 보낸 걸로. 그렇게까지 주의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오류가 발생해서 우리 무주군에 2억 1천만 원 이상의 큰 손해를 끼쳤다면 이것은 분명히 단순한 경과실은 아니다. 고의까지는 절대 아닐지 몰라도 주의 의무를 해태한 중과실이 해당이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은 뭐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다시 징계를 뭐 추진하고 이럴 수는 없을 테니까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관련 부서는 신경 좀 써주시고 우리 차제에 우리 기획실이나 인사부서에서는 명확한 신상필벌 기준을 만들어서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는 우리 공직자분들 계시면 포상해주고 격려해주시고 이렇게 또 이런 중요한 실수가 있는 분들 있으면 정확한 처벌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